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기꺼이 오늘을 살다 가또 다이조죠. 제1장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나만의 내공.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남을 배려할 수 없다. 고통을 이겨냈을 때 남는 신의 선물. 무슨 일이든 괴롭고 힘든 일들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커다란 무언가가 남는다. 그것이 바로 신의 선물이다. 자신의 짐을 짊어지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혹독한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때문에 비로소 하루하루의 삶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비로소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얻는다. 죽는 순간에 태어나길 잘했다. 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자신의 짐을 기꺼이 진 덕분이다. 성실한 사람은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결코 돌려받기를 바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며 가망 없다고 판단될 때 단념해 버리기도 한다. 할 만큼 했을 때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 인생의 짐을 짊어진 사람은 품격이 있다. 구실을 만들고 도망치면 그 청구서는 반드시 돌아온다. 의사를 찾는 사람의 70%는 전환 노이로제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오는 게 아니라 병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병원에 온다는 뜻이다. 편하게 살려고 하면 자신감이나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인생의 짐을 짊어진 사람은 때론 힘겨울지라도 지금 행복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걷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태도와 해석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자기 확실성은 인생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생겨난다. 과거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일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인생의 짐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해석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무책임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없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떳하게 말할 수 있다. 남에게 떳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자기 득만 생각하며 약삭빠르게 살아온 결과 자기 존재가 불확실해진 것이다. 인생의 짐에서 도망치면서 삶의 버팀목도 동시에 사라져버린 셈이다. 지금 인생의 짐 때문에 힘겨운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좁고 험한 길을 걷고 있다고 믿어도 좋다. 제2장 내 인생의 무게 생각보다 가뿐할지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하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일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 남에게 잘 보이려 하는 사람은 상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잘 보이려 하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피할 수 없다. 성공한 인생은 인간관계로 결정난다. 지금 불행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야 한다. 주위 사람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행복을 지고 싶다면 현재의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지금 불행하다면 일단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신이 나약한 탓이다. 불행은 난데없이 들이닥치지 않는다. 지금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씨앗을 이미 몇십 년 전에 뿌려서 하루하루 키워온 셈이다.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세균들의 잠복기가 있듯이 고민도 잠복기가 있다. 오래전에 한 일이 현재의 고민으로 변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고민도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자신을 짓누르는 고민이 사실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자기가 선택한 것이라는 반성이 없다면 앞으로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지금까지 아니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고민은 삶의 방식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또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져야 할 짐을 대신 떠맡지 말자. 이렇게 삶의 방식을 바꿔야만 행복이 찾아온다. 현재 닥친 어려움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자. 고민은 애쓴다고 해서 넘어서는 게 아니다. 매사를 안이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제 아무리 노력해도 고민은 점점 더 심각해질 뿐이다. 행복한 사람은 당장 편한 쪽을 선택하지 않는다. 불행한 인생과 행복한 인생을 나누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팔방미인처럼
누구에게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비참한 인생을 초래한다. 그에 반해 무리하면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지 않는 사람은 비교적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있는가? 당신이 그 사람에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당신에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할까? 상대는 당신에게 미움받는 것을 당신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쩌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단지 가볍게 보였을 뿐이다. 당신은 그 사람이 싫다고 의식해도 상관없다. 미움받는 것에 대한 공포증을 치료하는 것 말고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다. 현재의 인간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미움받는 것에 대한 공포증에 걸린 당신에게는 인간관계 정리가 가장 힘든 일인지도 모른다. 지금 외로움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불행한 관계라면 차라리 잃는 게 낫다. 두려워 말고 주위 사람을 천천히 관찰하라. 여러 가지 문제들은 틀림없이 차츰 해결되어 갈 것이다. 제3장 기꺼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 비극적인 결말이 아닌 현재의 지옥을 선택한다. 거절은 누구에게나 힘들다. 그러나 섣불리 받아들였다가 훗날 이젠 죽음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될 바에는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다가올 비극적 결말보다는 거절하는 현재의 지옥을 선택해야 한다. 피하기만 하면 행복한 미래는 찾아오지 않는다.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질 뿐이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수라장을 체험한 후에 고뇌를 돌이켜보며 나누는 얘기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해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청구서는 시시각각 불어난다. 시간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마음가짐에 따라 인생의 짐은 가벼워질 수 있다. 마음가짐에 따라 병이 나느냐 건강해지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면 조금 지나친 표현이겠지만 마음가짐이 건강이나 병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일에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상가 맞서 싸우는 사람은 곤란에 처했을 때 비로소 힘을 드러낸다. 무엇이든 평소부터 늘 훈련해 두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에서다. 약삭빠른 사람은 인간관계에 신뢰가 없다. 약삭빠르게 도망만 다니는 사람의 얼굴은 그런 약삭빠른 분위기가 감돈다. 주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만 모여들 수밖에 없다.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약삭빠른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하다. 나는 내 이익만 생각한다라고 떳떳하게 말하면 괜찮다. 그러나 약삭빠른 사람은 늘 번지르르한 말 늘어놓으며 부담해서 도망친다. 교활함은 나약함을 민감하게 알친다. 다른 사람에게 쏘가 지옥에 떨어지는 나약한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다. 왜 쏘갔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였다. 남들의 평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함 때문이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말에 약하다.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믿으면 당장은 살아가기 편하다.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의 말은 믿는데 당장은 편하다. 따라서 지금 짊어진 부담 때문에 괴롭다면 상대의 말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사랑받고 큰 사람은 상대의 행동을 본다. 진정으로 존경받아서 중심에 섰다면 상관없다. 정말로 존경스러운 대상이라면 권리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다. 관계를 끊는 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제4장 자신감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선물. 나약한 사람은 약삭빠른 사람에게 이용당한다. 경제적으로 이용당하는 사람, 심리적으로 학대받는 사람, 금방 속아 넘어가는 사람에게도 어딘가에 나약함이 감춰져 있다. 상대를 원망하면 자신감은 생겨나지 않는다. 원망하면 여러가지 에너지가 소모될 뿐더러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 상대를 원망하기 때문에 해결해냈다는 실감을 맛볼 수 없다. 해결한 결과가 자신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수동적인 태도는 애정 결핍증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수동적인 태도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수동적이지 않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자기를 크게 보이려 한다. 문제를 발생해야 비로소 상대의 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문제를 맞닥뜨린 상황은 두렵고 싫지만 사실은 문제를 만나야 진정한 모습이 보인다. 다시 말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각자의 본성이 드러난다.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던 상대의 모습도 보인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내 마음속을 적시해야만 미래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면 당신의 인생 역시 수월하게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